안녕하십니까? 낙찰 직진 합격 직진. 저는 직진 기술사 김정호입니다. 자, 공공조달관리사 이제 쉬운 용어 해설 이게 이제 전체 흐름하고 이거를 간략하게 지금 총 이것까지 8강이죠. 이거를 이제 정리를 다 했는데요. 사실 시간은 뭐 20분짜리, 25분짜리, 45분짜리, 45분 넘는 건 없고요. 어찌됐거나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천천히, 그러니까 급하게 마음 먹고 막 AI로 빠른 동영상을 만들어 놓은 거를 급하게 막 들으시면요 기억 안 나요. 그리고 어쨌든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가고 잘 모르시는 단어는요, 흐름, 또 이 단어 자체의 의미, 이런 것들을 지금 처음 하실 때 잘 해놓으셔야 돼요. 이게 이제 입찰의 시작이에요. 사실 이제 공공조달관리사를 통해서 우리가 입찰 업무를 거꾸로 배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입찰 업무를 거꾸로 배울 수도 있는데, 그거를 예전에는 배울 기회가 따로 없었어요. 이제는 이 자격증이 생겼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내가 이제 배울 수 있는, 이걸 통해서 입찰을 배울 수 있는 거죠. 전체적인 흐름을 배우고 회사 안에서 물론 업무를 또 배워야 될 것도 있지만, 여기 공공조달관리사 요 과정만 잘해도 용역 입찰, 공사 입찰, 그다음에 물품 입찰, 이 전 과정, 그 해당하는 용어 이런 것들을 익히실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한테는 새로운 기회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회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풀어갈지는 사람마다 다르죠. 근데 이거를 어찌 됐거나 지금 잘 풀어가지고 여러분들이 하시는 뭐 일에, 업무에도 보탬이 되고, 또 이 공공조달관리사를 통해서 이제 알게 된 입찰 지식 이런 걸로 더 많이 낙찰 받을 수 있는 이런 그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물론 저도 이 기회를 통해서 지금 투착가 산정하는 방법, 요즘에는 입찰 사이트를 제가 하나 만들까, 이제 여러분들이 투착가 산정하고 이런 거, 과거에는 뭐 어려웠지만 어쨌든 그런 걸 좀 무료로 제공해 드릴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기대해 보시고요. 자관 투체가 산정하는 방법 이런 것도 이제는 더 디테일하게 공부를 해볼 수 있는 이제 기회가 생긴 거예요. 이걸 통해서. 자, 지금 이 시간도 잊지 마시고 뭘 하셔야 돼요? 몸이 있는 곳에 마음을 가져다 놓으시고, 이제 용어를 잘 모르는 단어, 특히 이번은 공사하고 관련된 단어들이 많이 나오니까 공사 용역 물론 다 해당하지만 그런 단어들 잘 익혀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자 이제 이렇게 내용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강의를 마치면 건설 산업, 사실 이 건설 산업 분류는 뭐 일반 건설업, 전문 건설업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건설 산업 분류 전체를 가르치진 않아요. 이제 다만 이 건설 공사에 대한 입찰의 흐름, 이제 이런 것들을 하고, 생애 주기 이제 처음에 그 건설 공사의 입찰은 처음에 어떻게 발주하고 전체 준공까지는 어떻게 내고 이런 걸 이제 생애 주기라고 얘기해요. 그것별로 발주 절차 전체를 이해하고, 공사 입찰 방법, 공사의 종류에 따라 일반 경쟁 입찰, 자, 이거는 그냥 무한 경쟁이에요. 근데 제한 경쟁 입찰, 이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겁니다. 또 사전 심사에서 제한할 수도 있고요. 또는 대안 입찰, 설계부터 공사까지 다 하는 턴키 베이스, 그러니까 그냥 키만 돌리면 되는 턴키. 그래서 이런 거죠. 바로 공사를 발주하는 입장에서는 설계 따로 발주하고 뭐 이것저것 다 발주해야 되는데, 발주자 입장에서 턴키 베이스 입찰을 하면 편하죠. 왜냐면 설계부터 공사까지 다 하고 최종 책임까지 다 지는 거니까. 그리고 이렇게 할 때 이 공사 이제 나 용역에 대해서 이제 공동 이행 방식, 분담 이행 방식, 한 개 회사 단독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두 개 회사, 세 개 회사, 네 개 회사, 여러 개 회사가 같이 들어갈 때 이 계약을 공동 이행으로 할지, 계약 사항에 대해서, 아니면 계약 내용별로 저기 공사별로 이렇게 나눠 가지고 분담 이행을 할지. 그리고 이제 공사 원가 구조 이제 했던 거 기억나시죠? 직전비는 어떻게 만들어진다고요? 노재 겸 노무비, 재료비, 경비, 그 간접비, 기타 경비 하고, 이제
관급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간접비는 일반 관리비 위주예요. 그리고 공공조달 품질 관리 체계와 직접 생산 확인 제도. 직접 생산해서 만드는 사람들한테 혜택을 줘야 되겠죠. 그래서 직접 생산 확인 제도 여기에 대해서 이해하실 수 있고,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설명을 찬찬히 들으시고 그리고 외워야 되는 거 외우시면 되겠고, 이해하라고 하면 이해하시면 이 가게끔 설명을 드릴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사 계약 관리부터 보겠습니다. 공사 계약 관리는 일반 경쟁 입찰. 일반 경쟁 입찰은요, 이게 원래 원칙적인 방법입니다. 그 자격을 갖춘 모든 업체, 이거를 이제 불특정 다수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일반 경쟁 입찰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투명성과 공정성이 되겠다. 자, 제한 경쟁 입찰에서는 지역, 자, 강원도면 강원도, 경기도면 경기도. 자, 지금 이제 전라남도와 광주는 합쳐졌으니까 같은 지역이 됐죠. 이제 광역지자체로는. 그렇게 해서 이제 같은 지역을 구분하고 지역, 실적, 그다음에 기술, 자본금 등으로 참가 제한하는 게 핵심입니다. 이렇게 참가 제한을 하게 되면 전문성이 필요한 이 공사나 소규모 사업에 적합하게 이제 적용할 수 있고요. 어쨌든 요 제한 경쟁 입찰은 제한하는 요소가 여기 잘 보시면 지역, 실적, 기술, 자본금 등이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요 실적, 지역 제한 많이 하고요. 요거에 집중이 돼 있죠. 대안 입찰은 이제 원안을 유지하는 게 기본이지만 업체가 동등 이상의 대안 설계를 제시할 수 있을 때, 이때 가격과 기술의 경쟁을 시키기 위해서 만든 게 대안 입찰이다. 그러니까 대안 입찰은 동등 이상의 성능 and 가격과 기술의 경쟁이라는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턴키 베이스 방식은, 자, 이게 턴키에 기초를 한다. 이렇게 하니까 이게 턴키가 설계, 시공, 일괄발주. 제가 설계하고 공사 일괄발주라고 했죠. 이거는 대형 특수공사, 대형 공사라고 다 적용하는 게 아니라 특수공사에 적용하게 되고, 이럴 때는 이 기술력이 이제 당락을 결정하게 되죠. 그래서 이 기술력 평가가 이제 중요한 요소인데, 이때는 그 평가를 누가 해요? 심의위원회 위원들을 선정해서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들어가면 건설공사의 원가 구조는 직접 원가, 간접 원가, 그러니까 직접 공사비, 노무비, 재료비, 경비, 재료비, 노무비, 경비 세 개인데, 경비는 장비 사용료, 뭐 가설, 요즘 그 뭐 비계나 이런 뭐 시스템 비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쓰는 그런 비용들입니다. 이거는 공사에 직접 투입되는 실제 비용으로 합니다. 자, 직접 공사비는 노무비, 재료비, 경비, 간접 공사비는 안전관리비, 환경관리비, 기술료, 그다음에 용역 같은 경우는 이런 게 들어가죠. 산재보험료 이런 것들을 이제 법정 요율로 계산한다. 요거 객관식에서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법정 요율이 아닌 뭐 사용자가 임의 비율로 계산한다. 아니면 사용자 비율로 계산한다. 이렇게 해서 하게 되고요. 그러면 그걸 틀린 걸로 골라야죠. 법정 요율로 계산. 일반 관리비와 이유는 직접 공사비와 간접 공사비 합계 금액, 플러스 알파 한 거에다가 플러스 알파가 두 개 합친 거에다가 법정 비율 이내로 계상을 할 수 있게 돼 있고, 이윤의 한도는 15%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건 줄일 수는 있지만 이거보다 더 크게 할 수는 없습니다. 자, 일반 관리비도 일정한 비율로 정해져 있다는 거. 자, 부가가치세는 우리가 이제 369, 12에 이제 신고하는 거죠. 보통 이제 그거 기간 지나고 이제 6개월, 3개월마다 신고하는 건데, 이거는 전체를 다 내는 게 아니고 이제 면세 사업도 있긴 해요. 이제 원래 공급 원가 플러스 거기에 얼마가 부과된다 그래서 얘를 부가가치세라고 합니다. 조세 저항이 적어서 여러 나라에서 채택하죠. 처음에 만들 때는 좀 조세 저항이 뭐 세긴 하지만 그 이후에는
누가 납세하는지 잘 모르고 또 웬만한 사업자들은 환급받는 금액이 많고 이러니까 최종 소비자한테는 사실 눈에 띄지는 않죠. 근데 거기에 이미 거기에 모든 세금이 포함돼 있고 그렇게 돼 있죠. 세금은 사실 소득 대비해서 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얘기 차치하고 어쨌든 요거 이제 면세 사업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뭐 그냥 부가세를 다 발행을 한다. 이제 뭐 책을 ISBN 뭐 이거 등록을 해서 받으면 그런 건 이제 면세가 되는 거죠. 그 책을 팔 때만요. 그러니까 기타 다른 용역이나 이런 걸 구매할 때는 냅니다. 그래서 원가 구성은 직접비, 간접비, 일반 관리비, 그리고 거기에 이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윤의 한도 몇 프로예요? 15%. 그리고 여기 법정 이율, 법정 비율 이내 이렇게 돼 있는데요. 법정 비율이 하나하나가 이제 시험에 나오게 될 거예요. 뭐는 몇 프로, 뭐는 몇 프로. 물론 산재보험료율 다 다르죠. 그 외에 다른 것들도 조금씩. 근데 요거에 대해서 이 비율 기억하셔야 되고요. 네, 지금은 이제 이 수업에서는 안 하죠. 책 안에는 들어 있습니다. 자, 공동도급은 두 가지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공동이행 방식과 분담 이행 방식. 공동이행 방식은 전 구성원이 공사 전체를 공동 시공하는 거예요. 이행은 말 그대로 책임도 공동으로 져요. 출자 비율은 정할 수 있지만 출자 비율만큼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연대 책임이다. 그래서 이건 객관식에서 어떻게 나와요? 공동이행 방식은 출자 비율만큼 책임을 진다. 그럼 이제 그게 틀린 거예요? 맞은 거예요? 틀리게 되겠죠. 자, 이렇게 문제 내는 거예요. 문제 내는 게 어려운 거 아니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대형 복합공사에서 리스크 분산 목적으로 공동이행 방식을 채택하고요. 자, 리스크는 관리할 수 있다고 얘기했고 분산한다는 얘기는 리스크를 잘게 쪼개서 나누어 준다는 얘기예요. 그냥 공동 이행 방식의 수급원한테 다 나눠줬다는 얘기죠. A사, B사, C사에다가 리스크 R에 대해서 요만큼 여기는 7, 여기는 2, 여기는 1만큼 분담을 해준 건데 이게 뭐다? 출자 비율이다. 그래서 이 출자 비율만큼 책임을 지냐? 아니다. 연대 책임을 진다. 여기에 딱 그래서 주요 대형 토목공사 연대 책임, 출자 비율의 분산 요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분담 이행 방식은 공사를 구간 공종별로 나누어 각자 시공하기 때문에 개별 책임입니다. 담당 구간에 대해서 아니면 담당 공종에 대해서 별도로 책임지고요. 각사가 담당 구간만 책임이나 이렇게 지고 그 이윤도 거기에 귀속이 됩니다. 여기에는 전문 공종, 복합 공사 이런 것들에 이제 활용이 됩니다. 공사 이행 관리 제일 첫 번째는요 공정 관리입니다. 그래서 부진 공종이나 이런 게 있다면 그 감리 업무 볼 때 가장 중요하게 만해 대책 늘 세워야 되거든요. 그 부진 공종이 있으면 만해 대책 세우는 건 중요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만해 대책 뭐에 의해서 시공 계획서 기준으로 그러면 공정관리의 기준 만해 대책은 뭐에 의해서 만든다고요? 시공계획적 공정계획표에 의해서 만든다. 공정표는 시공계획서라고도 부른다. 그래서 이미 끝난 공정과 계획공정, 계획공정이 100이라면 끝난 공정이 60이다. 이러면 60%가 되겠죠. 근데 이게 계획 기간 내에 이 공정표에는 이렇게 이제 프로스 체크해서 이제 날짜별로 무슨 공정 몇 여기까지 여기 무슨 공정 여기서 여기까지 몇 프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채워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공정관리는 계획 공정분해 실시 공정으로 한다. 계획 공정분해 실시 공정으로 한다. 공종은 공사 종류고요. 그다음에 공정은 이 공사의 흐름입니다. 공사 일정, 줄여서 얘를 공정이라고 합니다. 감독주서는 감독 공무원이 현장에서 조사하고 확인한 내용을 기록하는 거고요. 이거 생략하면 안 됩니다. 감사 시 지적 또는 징계 대상이 되고 기성검사는 공사 중간 단계에서 하게 되는데 이미 끝난 것, 예전 공정표대로 공사가 다 진행돼서 끝난 것, 그걸 기성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완료된
이미 완성하다 할 때 성, 그래서 이미 완료된 부분, 기성 이러면 이렇게 기억하세요. 이미 완료된 부분. 그래서 그만큼 기성 대금을 지급할 수 있죠. 완료되지 않은 부분만큼 지급한 게 아니라 이럴 때는 선금급 비율만큼 공제를 하고 줍니다. 그래서 공정률 기준으로 이제 중간 대금을 지급하는 거를 기성이라고 하고, 이 검사는 누가 해요? 감독과 감리가 같이 합니다. 감독 공무원이 하게 되겠죠. 설계 변경 처리는 언제 한다고요? 에스컬레이션 상황에서 공사 계약일 이후로 90일. 그러니까 설계 시점 당시로 해서 6개월이 지나면 3% 이렇게 변경이 됐을 때, 예전에 물가 이자 이런 거 높을 때는 이제 5%였거든요. 지금은 이제 3% 기준. 또 그리고 계약일로부터 90일 이상이 경과한 때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때가 뭐예요? 자, 에스컬레이션, 물가가 올라갔을 때, 디에스컬레이션. 그래서 물가가 떨어졌을 때 둘 다 조정을 해서 설계 변경을 하게 됩니다. 자, 하도급 관리의 제일 중요한 건 일단 공사 원가, 이미 여러 번 했죠. 직접빈 노재경, 일반 관리비와 이윤은 15%, 일반 관리비는 항목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비율은 기재부 고시 기준으로 하고요. 하도급은 사전 승인 누구한테 받아야 돼요? 자, 원도급자는 이제 발주 기간에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미승인 하도급은 이제 계약 위반이 되겠고, 이거 조달청에서 운영 중인 하도급 지킴이 여기에 반드시 어,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임금체불 예방 목적으로 하는 거니까 이거 잘 지키셔야 되고, 불법 하도급은 일단 일괄 하도 뭐 이런 것들, 내가 받아가지고 통째로 다른 사람한테 주는 걸 일괄 하도라고 해요.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부정당 업체 제재, 영업 정지, 뭐 1년 뭐 이렇게 이제 받게 되죠. 그래서 자, 대금 체불 예방 실시간 모니터링 플랫폼에 이름을 쓰시오. 이러면 하도급 지킴이 이렇게 써줘야 되겠죠. 요거는 언제? 2차 때 또는 1차 때는 이렇게 똑같은 형태로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공사 준공 검사를 하고 나면 이제 하자 보수, 이제 이상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해야 되죠. 그래서 준공 검사할 때는 설계도서, 계약 기준과 이 실제로 일치하는지 누가 조사해요? 검사 공무원. 그래서 이 감독 공무원이 이제 검사를 합니다. 네, 감독 공무원이 검사를 하니까, 얘를 이제 이때 이 공무원을 검사 공무원 이렇게 부른 거고요. 그냥 이 물품의 인도, 공사의 인도, 이것들 전에 사전에 이제 우리가 인도하는 단계에서는 검수를 하는 거고, 인도하기 전 단계에서는 검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검사가 끝난 후에 그래서 검수를 하게 되죠. 검사와 검수의 이 순서는 잘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준공조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준공 전 이제 사전 점검을 하고, 원도급자가 전 공정의 이행 완료 여부를 확인하고 보안 완료 후 준공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물론 당연히 이제 원도급자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검사 지적을 최소화하고, 하자 담보 기간은 공사 종류별로 다릅니다. 토목공사는 일반적으로 3년, 건축공사는 2년 이렇게 돼 있지만 세부 공정별로 다 다르니까 일단 토목 3년, 건축 3년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 세부 공정별로 외우셔야 되니까 책에서 꼭 확인하셔서 얘는 표로, 시험에 이런 거 암기해서 내야 되나? 냅니다. 출제자들은. 수험생들의 고충은 원래 출제자들은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 하자보수 보증금은 2%에서 5%인데요. 이제 하자보수 보증 기간은 아까 토목 3년, 건축 2년, 조경 3년, 뭐 숙각구기 몇 년, 병충해 방제 몇 년, 뭐 이렇게 다 돼 있어요. 근데 그거 말고 하자보수 보증금은 계약 금액의 2%에서 5% 종류별로 상이하지만 하자보수 이행 미이행 시 이제 몰수가 가능하고요. 보증서니까 결국 보증회사에서 내고 보증회사는 다시 도급자한테 청구하게 되겠죠. 준공은 하자담보 기간의 시작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자담보. 하자담보라는 게 뭐예요? 하자담보 기간 요거예요. 기간. 그래서
무상보수 의무가 있는 기간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하자담보책임기간. 하자담보책임기간 어떻게 한다고요? 무상보수를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공공조달 물품 관리에 대해서 이제 품질 관리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 품질 관리는 3단계로 합니다. 사전 품질 관리, 납품 단계 품질 관리, 사후 품질 관리. 그래서 사전 단계에서는 이제 규격을 설정하고 품질 크기, 뭐 모양, 외관은 뭐 재료 이런 것까지 납품 단계에서 얘를 이제 검사를 하고 최종 검수를 하고 사후에 이제 불량이 있게 되면 이때는 이제 제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전 과정을 통해 품질을 통제하게 되죠. 납품 검사는 수요기관 자체 검사와 조달청 직접 검사가 있습니다. 자, 검사라고 부른다고요. 검사 후에 뭐라고요? 검수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전문 검사 기관에 이제 여기 조달청이나 수요기관에 하시는 공무원들이 기술자가 아니잖아요. 그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물품이든 용역이든 공사든. 그래서 그런 전문 검사기관 여기에다가 의뢰를 할 수도 있다는 것. 그다음에 이제 검사 면제는 KS 한국공업규격, 국제공업규격 이런 인증품들은 이제 또는 우수 제품 1 KS 2 ISO 3 우수기업 제조품, 얘는 원칙적으로 면제지만 안전과 인명 위험한 물품, 안전에 안전이 우려되는 물품, 그다음에 인명 위험이 우려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면제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검사를 100%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불공정 조달 행위는 일단 서류를 허위로 만들거나 또는 규격 미달을 제품을 납품하거나 허위 서류 2. 규격 미달의 제품 납품 3. 직접 생산 위반, 직접 생산하지 않고 직접 생산해야 되는 물건에 대해서 다른 식으로 내는 것, 다른 사람한테 사서 내는 것, 이런 것들이 직접 생산 위반이죠. 조사 후 거래 정지를 하거나 부정당 업체 제재를 합니다. 부정당 업체 제재 대상은 허위 서류 제출, 그다음에 입찰에 대해서 담합, 여럿이 짜가지고 더 높은 가격을 써서 더 높은 가격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것, 이런 거 담합이죠. 서로 간에 약정을 한 것. 직접 생산 위반, 내가 직접 생산하기로 해놓고 사서 하는 거. 그다음 계약 불이행 또는 뇌물 제공, 이러면 부정당 업체 제재. 자, 부정당 업체 제재 사유 뭐뭐 있죠? 자, 1. 허위 서류 제출, 2. 입찰에 대한 담합, 3. 직접 생산 위반, 4. 계약 불이행, 5. 뇌물 제공. 요 5개. 오지선다형 아주 내기 좋죠? 자, 이거는 무조건 나온다고 보셔야 돼요. 초회 시험에. 제재 효과는 최대 2년간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고 관보, 나라장터에 제재 사실을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재 절차는 일단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청문 또는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고 그리고 나서 제재 처분을 합니다. 이의 신청이나 행정소송이 가능하고요. 공동도급체, 자, 우리가 공동이행 방식과 공동수급체, 요거 JV, 요게 공동수급체예요. 조인트 벤처라고 해서 이제 공동수급체니까 이 공동도급 또는 공동이행 방식, 그리고 이제 분담이행 방식이 있었죠. 분담이행 방식은 좀 위험은 약간 줄어듭니다. 다만 공동이행 방식에 있어서는 다른 구성원도 제재가 가능하니 공동구성원 구성하실 때 신중히 하셔야 됩니다. 직접 생산 제도는 중소기업자 안에 경쟁이고요. 경쟁 입찰을 하게 되는 건데 이 낙찰 기업이 직접 생산하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위장 중소기업을 이제 걸러낼 목적으로 직접 생산 확인 제도라는 게 있고요. 이거 직접 생산 확인이 된 업체에 대해서는 이제 우선 납품할 수 있는 이제 기회도 주게 되죠. 직접 생산의 기준은 주요 공정을 낙찰 기업이 직접 수행하는 것. 이 주요 공정이에요. 핵심 제조 단계 이런 것들을 주요 공정이 아니라 전체 공정 이렇게 나오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전체 공정 아니고 주요 공정에 해당하는 거다. 제조라고 하면 핵심 제조 단계가 반드시 직접 낙찰 기업이 직접 해야 된다. 이 위반 시에는 계약 해제 및 해지를 하고
대금을 환수하고 부정당 업체 제재, 그 심하면은 이제 고발 조치까지 할 수 있습니다. 대금 지급 기간은 대금 지급 청구서 검사 합격하면 이제 검수를 하고 나서 검사, 검수, 이제 대금 지급 이렇게 가는 거죠. 대금 지급 청구서를 수령하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5일 이내에 지급하게 되는데 귀책 사유가 누구한테 있으면 지급 안 해도 돼요. 이제 도급자한테 있으면. 근데 공무원한테 있으면 이제 연체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생산 위반은 제재가 무겁다. 두 번째, 대금 지급 기한은 5일이다. 이거 두 개는 외워두셔야 됩니다. 자, 이번 수업의 핵심 내용을 보겠습니다. 공사 입찰은 일반 경쟁 입찰, 네, 이게 원칙이고 제한 경쟁 입찰, 대안 입찰, 턴키 방식이 있다. 자, 공동 이행은 연대 책임이다. 자, 출자 비율만큼 책임이 아니라 연대 책임이다. 분담 이행은 내가 공구 공종별로 내가 계약을 별도로 나누니까 얘는 명백하게. 근데 요거 구분 잘 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시험에 나올 겁니다. 당연히 나옵니다. 또 1차 시험 첫 번째 시험에 반드시 나옵니다. 공동이행과 분담이행 방식에 대해 쓰시오. 이거 100점 만점에 몇 점 나올 것 같아요? 뭐 6점, 뭐 7점, 6점 정도. 보통 이제 3점짜리, 4점짜리 이렇게 배점을 하는데 그래서 60점을 이제 맞춰야 되는데 아마 이런 문제들은 6점짜리, 3점, 3점 두 개 합쳐서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자, 대금 체불 예방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2점짜리로 첫 시험에 나올 거예요. 하도급 지킴이. 11월 달에 여러분들이 쓰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다. 자, 직접 생산하기는 중소기업의 이제 실제로 그 생산하는지를 확인하는 건데 주요 공정, 핵심 공정. 자, 이렇게 하는 거고 대급 지급 기한은 검사 합격 후 검수 아니고 검사 합격 후 5일 이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여태껏 수업을 했는데 어떠세요? 지금 이제 무료로 제가 이렇게 여기 그 동영상에 여러분들이 단어 이해, 공공조달관리사라는 이제 처음 이 시험에 처음 도전하시는 분, 입찰 업무 자체가 낯설으신 분을 위해서 단어를 쉽게 설명하려고 저는 저 나름대로 노력을 했고요. 그러면서 중요한 내용들, 주관식 시험에 나올 거, 객관식 시험에 나올 것들을 이제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아마 이거를 한 두 번, 세 번 정도만 돌려서 이제 익숙하게 제가 여기에 나오는 용어들을 설명드린 용어들을 좀 익숙해지고 나서 여기 성한당에 있는 공공조달관리사 필기 이 책 보시면 1차, 2차 대비가 다 되실 거고요. 제가 이제 계속해서 여러분들 시험 공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수험 자료를 계속해서 만들어서 이제 설명하고 조금 더 디테일한 이제 그 내용들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낙찰 직진 합격 직진. 저는 직진 기술사 김정호였습니다.